5년차 개발자인데 제가 아는 걸 비전공자 노베이스 신입에게 알려주는데 노력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알려준 것을 매번 까먹고 이럽니다. 선배로서 입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습 기간이 지나면 프로세스 질문에 대해서만 알려주고 문법은 안 알려줘도 되는 걸까요? 비전공자 노베이스 신입이면 알려줬을 때 한 번에 다 이해하는 거는 사실 힘들긴 해요. 그거는 맞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알려주면 누가 한 번을 어떤 개념을 잡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면 디테일한 것까지는 못 알아도 이해가 되고 내가 그게 엄청 큰 힘이 되면서 어떤 발돋움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려준 것도 매번 까먹고 이런 겁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안 듣는다, 2번 능력이 안 된다, 세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덧셈을 못하는 애한테 곱셈을 가르쳐준 격, 수학 방정식도 잘 모르는데 미분 적분을 가르쳐주는 꼴, 이 경우라고 하면 그래도 나은 거예요. 1번이나 2번 능력이 안 된다는 건 이건 뭐냐면 지능의 태생적 한계, 진짜로 어떤 재능이나 아니면 아예 너무 힘든 거죠. 저도 아들이 이제 4명이지만 각자 이제 장점이 있거든요. 첫째 아들은 정말 똑똑해요. 천재인 줄 알았어요. 분명히 어느 지점에는 정말 똑똑한 지점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수학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 각각 사람의 이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둘째에 또 장점이 있고 또 못하는 게 있고 다 그래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재능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IQ가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너무 안 되면은 이것도 참 안타깝지만 진짜 미친 듯한 노력, 이 방법이 있기는 해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이렇게 있는 건데 이제 1번이 가장 문제입니다. 안 듣는 거죠.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제 많이 얘기했지만 쓸만한 프로그래머는 이미 정해져 있다.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선 혼을 내봐야죠. 뭔가 깨우쳐지게 어떤 방향이 잘못됐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이제 엇나가요 많이.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는 애는 듣죠. 그러면은 좀 투자를 해주고 뭔가 해줄 게 있는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포기를 해야 돼요. 계속 안 듣는 사람을 붙잡고 뭔가를 하면은 저희가 이제 엄마 아빠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포기를 해야 되고, 2번은 상처 안 받게 좀 얘기를 해보고 노력이 있나를 봐야 돼요. 진짜 좀 노력이 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더 해줘야 되지만 정말 냉정하게 1, 2번 케이스는 진짜 좀 힘들어요. 솔직히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인 경우에 애는 괜찮은데 너무 뭐라 그럴까 기본 지식이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좀 발전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뭐가 부족한지를 좀 찝어주는 거죠. 너는 여기에 좀 부족하니까 요거를 좀 해와라. 그러면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을 거다 라고 던져주는 거죠. 숙제를. 똘똘하고 의지도 있고 그런 친구는 좀 곧장 올라와요. 이런 친구는 좀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같이 갈만 하죠. 근데 이게 아니다, 뭔가 좀 애는 똘똘한데 던져줘도 안 해온다 라고 하면 이건 또 답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느끼기에는 이해를 못한다라고 많이 느껴지고 일이 안 풀리는 게 좀 느껴진다. 우리는 이제 계속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혹시 어느 부분에서 잘 모르겠고 좀 캐치를 해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좀 그거를 공부할 시간을 좀 허락을 해서 따라오게끔 했는데 많이 못 따라온다 그러면은 좀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수습기간 때 그 싹수를 봐야 돼요. 얘가 가르쳐주고 뭔가를 해주면 따라올 애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기회도 좀 몇 번 주고요. 그래서 얘가 간절함이 있고 우선 노력이 있다, 진짜 올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좀 쏟아 부어야 돼요. 근데 그런 어떤 태도나 뭐 똑똑한 걸 다 떠나서 그런 자세나 내가 막 이런 욕심이 없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회사에 불만이 있는, 난 이런 회사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애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게 드러난다라고 하면 포기를 해야 돼요. 진짜 힘들어요. 그런 애 잡는 거는 너무 힘들고, 저도 이제 선임이고 어떤 회사의 대표고 그럼 직원 하나 뽑으면 솔직히 정 주고 싶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직원 한 명 들어오면 애지중지 하게 되죠. 당연히 잘 키워보고 싶고 욕심도 좀 나고, 단순히 소모품이 아니라 좀 얘가 잘 커가지고 으쌰으쌰 해주고, 그리고 내가 잘해준 만큼 또 월급도 올려주고 싶고, 월급 올리면 서로 이제 가족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그래도 서로 좀 뭔가 의지가 되고, 그리고 떠나갈 때 아쉽고 아 좋은 사람이었다 라는 기억이 남는 그런 관계를 이제 맺고 싶죠. 그래서 웬만하면 책임져 주고 싶고, 근데 이게 뭐냐면 그건 항상 쌍방이다. 내가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그거를 받아들여 줄 마음이 없다면 그거는 많이 힘들어요. 그런 게 만약에 뭐 내 아들이야 뭐 그러면 뭐 평생 책임지고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직장에서는 사실 그게 힘들죠. 다시 정리를 하자면 얘기를 좀 해보면서 얘가 열심히 할 마음이 있는지, 진짜로
따로 어떤 욕심들이 있는지를 우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회를 줘보고 어느 정도 성과를 조금씩 내어지는 게 보여주면 같이 그래도 너가 이 정도 열심히 했으니 우리 같이 갈만하다 해서 가는 게 맞고, 또 얘기를 해봤는데 의욕도 없고 회사에 불만이 있고 나는 뭐 이렇게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다던가, 근데 뭐 회사가 뭐 이렇다라던가 이런 친구라고 판단이 되면 한번 지적은 해보고 그래도 변하는 게 안 보인다 하면은 정리해야죠. 이거 그냥 제 방송이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요. 저도 여직원 많이 봤거든요. 제 친구도 사실 회사 대표예요. 여직원을 싫어해요. 이거는 남녀 차별적인 얘기가 아니라 성향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여성분들도 있어요.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뭐 열심히 하나, 이런 분들도 몇 번 만나봤지만 성향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게임도 그렇고 뭘 하면 왜 남자가 더 게임을 더 잘할까 라고 봤을 때 저는 그게 너무 크다고 봐요. 승부욕. 그러니까 뭐랄까, 남자들은 되게 승부욕이 세요. 근데 여자들도 보면 승부욕 센 여자들은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뭔가 쓸데없는 고집이나 이런 것들이 게임에서 발휘가 되면서 실력을 쌓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개발자로서 이제 여직원들을 만나보고 같이 해보면 이런 동기부여가 안 돼요. 남자 직원들은 이런 게 돼요. 너 이 정도면은 머리도 괜찮고 소질이 있으니까 야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 좀 해서 연봉도 올리고 야 좀 인정받는 위치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가자, 이렇게 끌어올리면 남자들은 인정받는 것 자체도 좀 좋고 욕심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로는 가정에 있는 남자들은 특히 자식이 있거나 그러면 좀 더 필살적이에요. 그 정신 하나가 모든 일에 영향을 줘요. 좀 싫은 일도 좀 더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제 후배가 있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후배인데 전교 3등을 했던 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끼는 애여서 저희 회사로 데려왔어요. 지금도 굉장히 잘 지내요. 제가 만약에 학원을 차려서 그 친구를 원장으로 두고 싶을 만큼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여직원이에요. 진짜 마음에 쏙 드는 게 있어요.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냐면 뭔가 일이 맡겨지면 밤새서 마무리해요. 그러니까 걔한테 일이 가면 안심이 돼요. 그런 친구가 흔치 않아요, 진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해봤어요. 실명은 좀 그러니까 뭐 연하라고 합시다. 연하 씨는 정말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뭐가 좀 욕심이 없었냐면 자기 실력을 키우려는 욕심은 없었어요. 일은 정말 열심히 하고 맡아진 일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는 회사 일도 있지만 더 뭔가 높은 경지에 오르고 싶어 라고 해서 공부에 욕심을 좀 내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하 씨 같은 경우에는 공부도 좀 잘했었고 열심히 했었으니까 좀 실력에 조금만 욕심을 갖고 연봉에도 욕심을 가지면 좀 뭔가 더 잘해질 것 같은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없어요. 연봉을 올려달라고도 안 해요. 되게 신기하죠. 연봉에 대한 욕심도 없고 높은 경지에 올라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욕심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연봉을 올려주면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고, 결국에 어디로 갔냐면은 교육 쪽으로 갔어요. 나 경력이 있으니까 연봉 이 정도 쳐줘야 됩니다 라는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더 주면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다녀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일을 시켜도 돈 달라는 말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너 정도면 이 정도 한 100만원 뭐 200만원 받아야 돼 하고 오히려 돈을 제가 더 찔러줘도 그냥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태도를 취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더라. 뭔가를 잔치하고 그런 성향이 강하더라.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봤던 여직원도 굉장히 잘하고 과장님이셨는데 실력 있어요. 열심히 해요. 근데 그분도 없어요, 욕심이. 그런 게 뭐랄까, 이제 물론 제가 막 수천 명, 수만 명을 본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성향의 차이가 대체적으로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안 좋은 케이스, 남자의 안 좋은 케이스와 여자의 안 좋은 케이스. 남자의 안 좋은 케이스는 뺀질거려요. 제가 이제 느꼈는데 한 3년 정도를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했는데 그냥 안 해요. 말은 뭐 열심히 하겠다 그런 케이스가 있고, 여성분의 안 좋은 케이스는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생각이 항상 멈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 우리 이제 미팅이 있고 여기서 만나자라고 하면은 왜 만나는지 목적을 알면 생각을 하잖아요. 왜 가지 내가? 그러면은 시연이 있으니까 혹시 시연하다 잘못되면은 그때 무슨 문제를 조치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런 준비물 저런 준비물을 챙겨가야겠다 라는 어떤 사고까지 가야 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노트북을 안 들고 왔어요. 개발 노트북을 왜 안 들고 왔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팀장님이 얘기 안 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저의 이야기는 아니었고 직장에서 봤어요 제가 그걸. 그래서 그 팀장님이 앞으로 너는 올 때 내가 노트북 챙겨와야 된다 안 와야 된다 라는 것까지 다 일일이 알려줘야 되는구나
라는 거 얘기하면서 분노를 삭히는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좀 느꼈어요. 특별한 케이스 중에 하나긴 하지만 근데 요즘에 이게 되게 왜 이렇게 이게 민감해졌나 싶어요. 제가 뭐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성향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남녀도 좋은 남자가 있는 거고 나쁜 남자가 있는 거고 이런 건데 왜 이렇게 세상이 갑갑해지고 편갈라서 싸우게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결혼해서 사는 입장에서 보면은 다름이 저는 오히려 좋거든요. 남자의 어떤 이런 면이 여자의 이런 어떤 면이 있는데 그 달라서 더 좋아요. 아 이런 면이 있네, 따뜻한 면이 있네, 아 이거는 얘가 좀 약하네, 나는 이런 게 약한데 얘는 이런 게 강점이 있네 라는 어떤 남녀의 다름이 합쳐지는 어떤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비하가 되고 막 이렇게 이 세상이 좀 그 일부분일 뿐인데 그래서 안 좋다, 싸우면 안 좋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